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테슬라 또 시리즈인데요. 그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저점이 107불이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서 약간 십자형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사 난 게 이제 악재가 또 12월 중국 판매가 44% 급감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 전월 대비, 그러니까 11월 대비해서 44% 급감했고 YY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네, 중국 수요 부진하고 BYD 등 경쟁 격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그 점유율 하락,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플랫이기 때문에 BYD가 치고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유율을 뺏겼다기보다 다른 회사의 점유율을 뺏어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가격 인하를 두 차례나 한 거는 좋지 않고요. 그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원과 9% 가격 인하 등의 판매가 인하.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 인상을 많이 한 거에 비하면은 이게 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조금만 나쁜 뉴스 나오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테슬라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요 감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캐시우드가 또 얘기를 했는데 기술 제조 재료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된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 광산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엄청난 칭찬이 있었죠. 근데 이게 변한 게 아니죠, 지금.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저가 모델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산층 이하에서는 BYD를 선호할지 모르지만 중산층 이상에서 애플 테슬라 선호가 강하죠. 중국에서. 미중 갈등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4만 5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델 3 가격이 2만 5천 달러까지 인하된다면 또 모델 2가 나온다면 그래서 또 4680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원가를 낮춰줘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도 마진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사실 뭐 매출이 향후 60%까지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좀 당분간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4680도 지금 뭐 저번에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되면서 또 모델이 나오면서 또 어떤 뭐 불량이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요거는 4680은 그래도 세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26년 이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때 가서도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쉽지가 않죠. FSD 기능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를 통과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보급형 독일차가 나왔었죠. 과거에 뭐 A 클래스, C 클래스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 기반이 넓어졌죠. 독일차가. 테슬라도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 뭐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ESS, 스타링크 이제 많은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게 이제 뭐 막연한 테마 이런 게 아니죠. 테슬라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상황인데 차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견고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나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선도 업체는 유리한데 그 이하 업체는 불리할 수 있다. 그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물론 현실은 지금 테슬라가 또 고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계속 좋지 않다면 비용 절감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이제 테슬라는 이미 원가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다 이미. 현금이 뭐 19.5 빌리언에 또 합치면 21 빌리언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분기별로 막대한 현금이 창출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테슬라가 쉽게 이렇게 뭐 끝나고 막 그런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밸류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변한 거는 없다. 원가 경쟁력이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 발언 때문에 사실 이거는 머스크가 좀 결자 해지를 해야겠죠. 근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현금 창출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게 저는 FCF라고 하죠. 자유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특히 불황에서 또 확장성, 예, 말한 뭐 로보택시라든지 ESS 이런 게 확장성이죠. 그래서 테슬라 적정 주가 논쟁 이제 어제 제가 이거를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적정 주가가 230불이고 할인해도 184불이다. 주가 매력도는 분명히 있다. 지금 손절하거나 그럴 가격은 아니다. 이제 뭐 자동차 밸류를 적용한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캐피탈 엘로케이션. 현금도 그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어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폭스바겐을 먼저 보면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부가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BMW는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높죠. 이게 RR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매출 총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GM 포드의 2배 수준이다. 포드보다는 2배가 넘는다. 현대차는 선방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생각보다 높죠. 도요타는 뭐 예상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뭐 굉장히 크다. BMW도 높고요. 그 이익률을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높고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폭스바겐도 꽤 높은 편이다. 시총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GM 포드, 현대차, 폭스바겐 합친 것보다 높다. 여기다 BMW를 합쳐도 높아요. 만약에 도요타를 포함하면 도요타는 또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신히 비슷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흔하게 이제 비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고평가 아니냐. 어떻게 이거 합친 것보다 크냐. 테슬라 여전히 그래서 고평가다. 반토막이 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숫자 노름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어떤 테슬라가 왜 그렇게 시총이 높은가? 또 지금 폭락했는데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IT 기업이다. 그러니까 테슬라 업데이트라는 게 있죠. 테슬라가 어떤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타 업체는 그 AS 센터를 가야 되죠.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스마트카에 딱 맞는 그런 스마트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봐도 된다. 그런 최적화를 어떻게 해놨느냐. 이제 그런 게 어떤 뭐 해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로 봐갖고 크니까 아직도 고평가 반토막 이거는 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고평가 주식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한 방울 먹기는 어려운 거죠. 이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애플 같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테슬라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테슬라가 압도적 마진율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그래도 선방을 했다. PER로 보면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폭스바겐은 왜 이렇게 낮을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차이가 많이 나죠. 이익이 더 큰데 왜 도요타보다 작을까? 저평가인가? 그래서 테슬라는 고평가고 폭스바겐은 저평가인가? 뭐 이런 의문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폭스바겐 저평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주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어, 테슬라가 뭐 압도적이죠. 근데 타 업체도 매출액 성장률은 작년에 꽤 나왔다. 근데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부진했고 영업이익 뭐 압도적이죠. 테슬라가. 근데 GM이 조금 매출 성장에 비해서 부진했고 폭스바겐도 매출에 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좋았고 근데 도요타가 특이한 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8에서 9.5%인데 6.2%밖에 안 됐죠. 근데 IR 페이지에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원타임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또 잘했죠. 다 똑같은 상황인데 GM도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21%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근데 2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는 똑같은 상황인데 잘한 거죠. 뭐 현대차 그리고 잠깐 살펴보면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다. 사상 처음으로 현기차죠. 그러니까 현대하고 기아 합쳐서 두 자릿수 점유율. 도요타가 45년 만에 이룬 두 자릿수 점유율을 35년 만에 달성을 했다. 혼다 격차도 더 벌어졌고 2년 연속 탑5다. 그래서 미국 시장 1등은 21년은 도요타였는데 GM이 다시 탈환을 했고 GM, 도요타, 포드가 이렇게 탑3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주가도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 국내에선 많이 까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럭셔리 오토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포르쉐하고 테슬라, 페라리를 비교를 해봤는데 포르쉐는 이제 독일 상장이고 페라리는 NYSE에 상장이 돼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페라리가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높죠. 포르쉐하고 비슷합니다. 매출은 뭐 테슬라가 제일 크고요. 근데 영업이익도 제일 큰데 영업이익률이 뭐 당연히 페라리가 압도적이고 테슬라와 포르쉐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출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높고요. 페라리, 포르쉐도 꽤 괜찮습니다. 영업 성장률이 테슬라가 149%, 포르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올해. 페라리도 꽤 성장을 했습니다. 15%. 대단하죠. 근데 특이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매출 연구개발비 비율이 페라리가 압도적으로 높고 포르쉐 생각보다 높지 않다. 테슬라는 굉장히 낮다. 근데 이게 이제 착시 효과다. 평상시는 뭐 6% 이상 되는데 7%도 되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 보이는 거죠. 그 시총을 보면은 뭐 테슬라가 둘이 합친 것보다 이제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 포워드 PR로 22 정도 되고 19, 36인데 고평가가 적절하냐 이거죠. 근데 숫자를 봤을 때 적절하죠. 그 마진율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럭셔리카랑 뒤지지 않죠. 포르쉐랑 특히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매출 성장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뛰어난 IT 기업이다. 그러니까 최적화됐죠. 그 뭐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시작하지 않는 회사는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쑥 들어갔지만은 그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하냐가 자동차 기업에 밸류를 주는 거의 핵심이다.
그거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성장주가 작살 났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싹 빼면 안 되거든요. 밸류가 높아서 폭락한 건 폭락한 거지만 미래를 봤을 때 유효하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생각이 바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고 GPM,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에다가 뛰어난 IT 기업이다. 그래서 고포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컸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PER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잠깐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16% 증가, 영업이익은 40.7% 증가했고 베스트셀링 시리즈는 역시 카이엔이다. 67,000대. 그 다음에 마칸이 62,000대. 그 SUV가 수익성이 좋은데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 퓨얼리 배터리 파워드,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의 비율이 11%다. 그러니까 꽤 높죠, 생각보다. 작년에 13%에서 좀 내려갔다. 근데 이거는 바틀렉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비중이 좀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